역사 속엔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아주 거대한 것들까지도 말이죠. 여기 이것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었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시간. 오늘의 주제 대체 왜 개소리 잡담 시작합니다. 보고를 먹고 성공한 놈은 뭐 하는 놈이었을까? 포도를 왜 말려먹었을까? 왜 우유를 하염없이 휘젓고 있었지? 인류사 3대 미스테리라고 떠도는 짤입니다. 의문을 자아내기엔 충분한 말들이지만 이 중에 두 번째 포도를 말려먹은 건 딱히 그럴까 싶네요. 자연적으로 말라져 있는 걸 먹었거나 긴 시간 이동하면서 말린 걸 먹었을 테니까요. 건조는 식품 보존의 기본이기도 하고 우연히 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죠.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서 1번의 경우엔 좀 생각이 깊어집니다. 저걸 우연히 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연 뭐 하는 사람이기에 보거를 먹었을까? 깊게 생각할 만하죠. 우연,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보통 무언가를 알아낼 땐 우연의 법칙이 들어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하고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이어지니까요. 굳이 필요하지 않고 굳이 편하지 않아도 된다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도 그런 원인이 되겠지요. 그에 반면 중국은 너무나도 많은 인적 자원이 있어 작은 기계장치류가 발달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유럽과 달리 투석기도 인간의 힘으로 던져버렸으니까요. 식문화라고 하여 다르냐라고 한다면 다를 바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으며 신대륙의 시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향신료만 봐도 본능에 이끌리거나 더한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라면 사람은 행동하고 돈을 지불하여 어떻게든 발전시키죠. 버터를 발견한 것, 치즈는 동물의 위장 주머니를 통해 유목민들이 발견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는 게 정설이며 그 과정에서 버터도 우연히 발견되었다 라고 한다면 몇천 년 동안이니 충분히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고 온몸에 칭칭 두르고 있는 보거를 왜 해? 앞의 것들은 목숨이 직결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먹고 죽은 걸 뻔히 봤는데 먹으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보거는 조리 기능사를 따로 따야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놈입니다. 전문 요리점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 과정도 우연이라고 치부한다면 치부할 수 있겠으나 한 명이 먹어도 죽고 두 명이 먹어도 죽는다면 세 번째를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두 명이 죽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사람은 있네?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보거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겠지요. 하지만 인간을 갈아 넣어서 보거를 먹게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중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인적 자원이 귀한 때라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자기 마을 사람이 죽는 걸 뻔히 보고만 있을까요? 동물로 실험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만 신석기 시대에도 먹었다는 흔적이 있으니 사냥을 위해 보거독을 추출하면서 우연히 먹었는데 살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밝혀진 게 이 정도이니 아마 생각하기 힘든 때부터 먹었을 겁니다. 가정을 해보죠. 우선 발견, 발명이 그렇듯 먹고도 우연히 안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안 죽었으면 뭐 했을까요? 우리는 전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비특질이죠. 이리저리 약을 팔다 못해 치사량까지 들이키는 게 국룰 아닙니까? 하지마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요. 이것도 못 먹는 찐따라고. 성인이면 보고 정도 먹어야지. 한 무 봐라 죽인다. 죽었네? 원시시대라고 해서 생각회로가 크게 다르진 않았을 테니 유행처럼 버거먹기 챌린지가 성행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면 몸에 좋은 건 쓰고 맵다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100명의 사람이 먹었을 때 100명이 죽었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어찌어찌 잘해서 먹었더니 한 명이라도 살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만 죽을 수 없지라며 이리저리 입을 털고 다녔을 때 혹은 죽일 생각으로 먹였더니 손질이 완벽해서 오히려 죽어야 할 사람이 맛있게 먹었을 때 존맛이라며 주위 사람에게 권하며 보거의 맛을 알게 되었을 때 등등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겹치고 또 겹쳐서 된 결과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자, 이 표를 보시죠. 현재 한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보거의 종류는 21종이라고 합니다. 전체 보거의 종류는 대략 120종 정도, 한국, 일본 근해에 분포하는 건 40종에 달하며 그중 식용은 18종 정도 됩니다. 대략 확률적으로 따져본다면 40분의 18, 대략 45%. 이것도 손질이 된다는 조건하에 45%이며 잘 알려진 독이 없는 놈은 3마리, 그 외 식용으로 가능한 놈들은 강도가 약한 독이 부위별로 다르게 되어 있으며 손질 잘했을 때 먹어도 되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식용 중 독을 먹고 살 확률은 40분의 15, 37.5%. 이건 손질이 잘 돼야 강독을 안 먹을 확률이지만, 즉 보거를 먹고 살 확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독을 먹고 즉사할 수도 있지만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거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맛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먹고 산 놈이 옆에서 쫄보라고 놀린다면, 죽다 살아난 놈이 또 보거를 먹는다면, 아, 참을 수 없지. 확률적으로도 높았고 지금처럼 커뮤니티가 발달한 세상도 아니었으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더욱 도전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딘가에선 인정을 받기 위해 먹었을 수도 있으며, 괜찮아 안 죽어 심정으로 먹었을 수도 있고, 입에서 입으로 이건 누가 먹고 살았다더라, 저건 먹고 죽더라, 이 부위는 먹으면 살더라, 죽더라, 죽이려고 먹였더니 살았더라, 들짐승한테 던져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 아, 참고로 고양이라고 보거독에 면역 있는 거 아닙니다. 설령 우리 마을에선 금기어로 지정되어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백의 마을 중 먹고 산 놈이 있었을 것이며, 그 마을에서 동물에게 던져주며 연구를 한 끝에 먹었을 수도 있고, 기록에 나와 있듯 죽음과 맞바꿀 맛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지림에 에라 먹고 죽자란 마음이라면 등등 먹고 죽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차고 넘치더군요. 결국엔 이것도 우연의 법칙입니다. 다만 수많은 우연이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우연 플러스 인간 특유의 비특 본능이 더해진 결과 보거를 먹게 되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정리하죠. 현대에 와서 보거는 양식 보거의 형태로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식용으로 가능한 것도 연구가 되어 옛날과 달리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보거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보거는 반드시 전문가가 다뤄야 하는 것이며,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로 다루는 보거만을 취급해야 합니다. 앞선 조상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저희가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보거를 먹게 된 건 각 지역마다 계기가 달라 하나로 확답할 순 없으나, 결국 먹고 무조건 죽진 않는다, 맛은 엄청난다더라,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넘쳐났을 테니, 죽음을 넘나드는 짜릿함과 그 짜릿함에 답해주는 끝내주는 비특질이 보거를 먹게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괴담이었습니다.